최근 이재명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초청의 과정을 묻는 국민에게 외교부는 국방과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청장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만 확인하자는 것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위상 강화 운운하며 치켜세웠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교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야말로 신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청의 배경을 묻자마자 국익 침해 우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어이없는 비공개 결정과 그 뒤에 감춰진 정치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5년 6월 이재명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자,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제무대에서 외교 리더십을 발휘한 큰 성과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 초청의 실제 경위를 문제 삼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가인 구조화 변호사는 지난 6월 9일 외교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청구도 아니었습니다. 초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 즉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이재명을 G7에 초청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초청장에 적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기본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알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해 6월 19일 공식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외교부는 국가안보, 국방,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초청장이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이 단순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어이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정상 간 회담 내용도 아니고 전략적인 기밀도 아닌데 말이지요. 자, 이는 사실상 정보공개법을 방패막이 삼아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그 과정을 숨기겠다는 것은 뭔가 참 이중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응 아닐까요? 투명한 외교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은폐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과연 이것이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자, 우선 첫째, G7은 세계 주요 7개국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초청 여부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청의 경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누가 초청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왜 외교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요? 자,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번 G7 회의는 캐나다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럼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하는 것이라면 초청장의 송신 시점과 경로를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의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조화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혹시나 이재명이 직접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미 초청이 결정된 사안이었던 것은 아닌지, 심지어 초청장을 받은 적조차 없는데 초청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참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G7에는 참관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회원국과 의장국, 그리고 의장국이 정한 초청국만 있을 뿐입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이 초청국으로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그 해명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외교 경로로 초청장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쉽게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심을 자초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겠지요. 한편 이번 G7 참석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미 추진된 외교 일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 2025년 G7 참석을 전제로 한 사전 실무 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남의 외교 성과에 무임승차한 셈이 되는 것이고 제1을 자화자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외교부가 국익 침해를 운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행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지요. 당시에도 각종 외교 문건이나 정상 간 통화를 기밀로 묶어놓고 불리한 정보를 끝까지 숨기려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된 USB 문건입니다. 당시 문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지만 외교부와 청와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결국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외교 정책의 책임 소재 역시 흐려졌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의 G7 초청 경위 비공개 조치는 더욱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의 G7 참석 일정 중에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이 돌연 무산됐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리스크를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실무 외교 라인에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정상 간의 짧은 만남이라도 조율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참석했다라는 것은 결국 사전 외교가 부실했다는 그런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초청이 외교적 성과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실무성과 회담 내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외교는 외형만 요란했고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국제정상회의에 참석한 초청 배경조차 숨겨야 하나? 왜 간단한 사실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국익 운운하며 입을 닫나? 왜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기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나? 지금 필요한 건 비공개가 아니라 투명한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정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초청의 배경과 과정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비공개는 책임 회피일 뿐이고 외교 실책을 가리는 장막일 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정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